어서와. 자, 46쪽 유한집합의 원 한 개만 켜, 한 개만. 선풍기는 꺼야 돼, 서연아. 반대. 그렇지, 됐어. 자, 46쪽. 자, 먼저 요렇게 생긴 이게 가장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제일 기본이 되는 공식이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A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B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만약에 A 합집합 B에 원소가 몇 개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합집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A집합과 B집합을 포함하는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A의 원소의 개수하고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할 건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게 맞겠어? 틀리겠어? 틀려요. 틀리겠지. 왜 틀릴까요? 교집합. 그치? 요 가운데 부분이 몇 번 체크가 됐을까요?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2번 체크가 됐겠죠. 그죠? 중복해서 색칠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한번 어떻게 해야 돼? 한번 요렇게 빼줘야 그래야 정확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체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랑 B의 원소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야 됩니다. 자, A가 이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B가 요만큼이니까 자, 가운데 부분이 두 겹으로 색칠이 됐죠. 두 겹으로 색칠되면 정확한 개수가 아니니까 두 겹으로 색칠된 부분을 한번 뺀다 해가지고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요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2개짜리까지는 쉬운데 3개면 어떡해? 이게 3개야. 이렇게 3개가 겹쳐 있어. 자, 요 상황에서 뭐 당연히 얘가 A, B, C인데 여기서 만약에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 일단 이것도 일단 A의 원소랑 B의 원소랑 C의 원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더해야 되겠지.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A의 원소가 지금 요렇게 되죠. 이렇게 이게 A의 원소고 그 다음에 B의 원소는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되니까 자, B의 원소가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C의 원소는 요렇게 되거든요. 요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겹쳐서 색칠된 부분들을 작업을 좀 해줘야 되겠지. 그지? 일단 어떤 데들을 빼볼까요? 일단 빼기. 자, 어디를 빼주냐면 A교 B를 뺄 겁니다. A교 B. 지금 보면은 여기 요 부분은 두 겹으로 색칠돼 있죠. 여긴 두 겹으로 색칠돼 있고 여기는 몇 겹으로 색칠돼 있어요? 3겹. 여기 3겹이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두 겹, 여기 두 겹이죠. 그러면 A 교집합 B를 한번 뺐어. A 교집합 B를 빼면은 요거 두 겹이었던 거는 몇 겹으로 바뀌어요? 요거 한 겹으로 바뀌지. 그 다음에 여기 3겹이었던 건 몇 겹으로 바뀌어요? 2겹으로 바뀌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뺍니다. B 교집합 C도 뺄게요. B 교집합 C를 빼면은 여기 두 겹이 한 겹으로 바뀌고 여기 두 겹이 한 겹으로 바뀌죠. 근데 또 뺄 거잖아. C 교집합 A도 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두 겹이 한 겹으로 바뀐 것까지 좋은데 여기 가운데가 어떻게 돼요? 0겹이 돼버리죠. 0겹. 그럼 안 되잖아. 한 번은 다 세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까지 뺀 다음에 마지막에 플러스 요 가운데 부분. 요 가운데 부분은 A, B, C가 모두 겹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다시 한번 요렇게 더해줘야 이렇게 더해줘야 요 0겹이 다시 한 겹이 되면서 모두 다 한 겹으로 색칠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가 겹쳐져 있는 상황에서의 합집합은 조금 복잡한데 하나씩 더해주고 둘씩 겹친 거 뺀 다음에 셋이 겹친 걸 더해주는 요 과정을 거쳐야 요 3개짜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그치? 서연아? 책이 없어? 말을 해야지, 말을. 자, 마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 식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되게 쉬워요. 여집합의 원소는 당연히 전체 중에서 A를 제외한 모두잖아. 그러니까 전체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만 빼면 되겠죠. 그렇죠? 뭐 헷갈릴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전체에서 A 뺀 것 이렇게 보면 되고, 차집합 있죠. 차집합. 여러분들이 차집합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게,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그냥 요거 빼기 요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렇게 계산하면은 대부분의 경우 틀리죠. 왜냐면 차집합이라는 건 A에서 B를 다 뺄 수가 없잖아. 실제로는 A에서 뭐만 빼게 되죠? A에서 A와 B가 겹치는 것만 빼게 되잖아. 뭐 간단하게 A의 원소가 1, 2, 3이고 B의 원소가 3, 4, 5인데, 이걸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은 3 빼기 3 돼가지고 빵 돼야 되잖아요. 근데 빵이 아니야? 빵 아니잖아. 내가 A에서 B를 차집합을 시킨다는 것은 A가 갖고 있는 원소 중에서 누구만을 빼는 거야? A, B가 같이 갖고 있는 것을 빼는 거니까요. 사실 실제로 빠지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 A에서 B를 빼는 게 아니라 뭘 뺀다고 봐야 돼? 요걸 뺀다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요렇게, 그치? 그죠? A의 원소에서 A, B가 겹치는 원소의 개수를 빼야 이게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자,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A, B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차집합이면은 여기의 원소의 개수를 보는 거잖아요. 여기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 자,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는 어떤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이 방법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시작하면 어떨까? 여기에서. 요거면은 요거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요거에서 뭘 빼면은 빨강만 남아? B를 통째로 빼면은 빨강만 남겠죠. 그래서 A 합집합 B에서 B를 통째로 뺀 것,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종류의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두 가지로 우리는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59번 한번 해보고 갈게요. 47쪽에 요거 한번 봐봐. 자, 이 59번처럼 여러 가지 질문이 등장을 했을 때는 아예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버리고 가는 게 좋은데요. 벤 다이어그램에서 여기가 A, 여기가 B인데 좀 크게 그릴게요. 자, 지금 벤 다이어그램에서 전체 집합은 원소가 몇 개예요? 33개고, 그죠? A 집합은 원소가 몇 개예요? 21개고, B 집합은 원소가 몇 개예요? B 집합은 14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들을 정확하게 써볼게요. 이 21개는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얘를 먼저 쓰는 게 좋겠지. 그치? 자, A 교집합 B는 명확하게 요 한 영역이잖아요. 요 영역만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에 지금 원소가 몇 개 있다, 얘하나? 어디 3개가 어디 이 문제에 3이라는 숫자가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여기 원소가 없나요? 아닙니다. 여기 원소 몇 개 있나요? 그렇게 고민할 질문이 아닌데. 집중을 안 했습니다. 집중을 안 했어도 대답할 수 있는데. 얘가 밑줄도 그어놨는데, 여기다 밑줄도 그어놨는데, A 교집합 B가 지금 여기 아니니? 9개요. 여기 9개 있지? 네. 그러면 봐봐, 여기에 9개가 있으면 그 옆에 여기에는 원소가 몇 개 있다는 얘기일까? 9개요. 정신 차리고 A 집합의 원소, 아니 B 집합의 원소가 14개죠? 네. B 집합의 원소 14개 중에 요 영역에 원소가 9개 들어갔단 말이야. 저 18개라고 했어요. 아무튼 자, 너 앞으로 와라. 일로 와. 잘 보여요. 여기 몇 개인데 그럼 원소가? 5개. 5개지. 여기 5개지.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원소가 몇 개 있어 그러면은? 12개. 12개가 있겠지. 그러면 이 바깥에 원소는 몇 개 있을까?
7개가 바깥에 있겠죠. 그쵸? 네, 요렇게 딱 벤 다이어그램을 딱 그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원소가 몇 개인지 따라라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그죠? 자, 이거 참고해가지고 1번부터 4번까지 개수 찾아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은 당연히 몇 개? 12개. 2번은 당연히 몇 개? 19개. 3번은? 그죠? 요 3번은 지금 뭐냐면 여기 9개 빼고 다 하잖아요. 그지? A 교집합 B 빼고 다 이런 뜻이니까 9개 빼고 다 하니까 24개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요거를 봤을 때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없나요? 드모르간. 그치? 드모르간의 법칙을 한번 써주면 쉽게 볼 수 있지. 요걸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 이렇게 바라보면 엄청 쉽죠. 그럼 합집합 바깥에 있는 거 말하는 거니까 몇 개야? 7개. 그치?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해주면 편한 상황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서 48페이지로 가서 자, 이것도 이제 방금 한 것과 비슷한 느낌이고 여기에도 지금 보면은 요 친구 보면 또 누가 생각나? 또 드모르간이 생각나죠? 그럼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얘는 승원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그렇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면 또 전체 집합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자, 요 바깥에 전체 집합이 60개가 있고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A는 37개, B는 40개입니다. 근데 바깥에 있는 게 일단 15개예요. 바깥에 원소가 15개가 있는 거잖아. 그럼 A 합집합 B의 원소는 몇 개가 돼야 돼? A 합집합 B의 원소는 45개가 돼야 되죠. 그럼 우리는 이 A 합집합 B의 원소가 45개라는 사실에서부터 여기를 찾을 수 있죠. 여기 몇 개가 겹쳤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아까 했잖아. A 합집합 B의 원소를 구하는 것은 A의 원소랑 B의 원소를 더한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였지? 뭐를? N A 합집합 B였나? 교집합 B요. 교집합 B를 빼는 거였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요 값이 37인 거 알고 있고요. 요거 40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요 빼는 값이 얼마가 되면은 45가 되겠니? 32. 그럼 32가 여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란 얘기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32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라는 걸 확인을 했다. 그렇다면 자, 이쪽 부분에 승우야, 이쪽 부분에는 그럼 원소가 몇 개 있다는 얘기? 8개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반대쪽 부분, 요쪽 부분에 원소가 몇 개 있다는 얘기? 5개 있다는 얘기겠지? 자, 요런 상황이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B차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혜원아 몇 개일까? 근데 뭐라 그랬어야 돼? B만인 거잖아요. 네. 그럼 40이라 되면 8을 빼야 돼요? B차 집합 A가 네. 요거를 나타내는가요? 아니면 B 전체를 나타내나요? 그거 B만 이거요. 요 정도만 나타내는 거잖아. 네. 근데 뭘 고민해? 그럼 8이에요? 8이죠, 당연히 8. 그럼 40은 왜? 아. 40은 B의 원소의 개수죠. 네. B의 원소의 개수가 40. 자, 이거는 8개라고 하는 게 맞겠다. 답은 8이고요. 자,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도 우리 하나 해볼 텐데 62번을 한번 해보는데 62번은 집합이 일단 몇 개니? 3개지. 우리가 보통 집합 3개면은 집합 3개를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렇게 보통 그리는데 근데 이 문제에서는 문제를 읽어보니까 요런 조건이 있죠. A랑 C는 겹치는 게 없다 그랬지. 그럼 우리가 요렇게 그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얘를 A, 얘를 B, 얘를 C 해서 이렇게 그려놓고서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답 찾아봐. 뭔가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 21 아니에요? 21 아닌데요? 25 아니에요? 25 아닌데요? 이 정도 아니요? 예진아 볼까? 말이야. 아니 합집합 어떻게 0이 돼? 합집합이 0인 거 말이 안 되죠.
수호. 답은 얼마일까? 정답. 오, 17이 답이죠. 17. 봤냐 명재야? 아 ES. 분발해라 분발. 자 봐봐 17 어떻게 나왔나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꺼번에 다 보지 말고 봐봐 A의 원소랑 B의 원소랑 A 합집합 B 이렇게 셋만 봐요. 요 세 개를 보면 우리는 뭘 알아낼 수 있죠? 요 세 개에서부터 A 교집합 B를 알아낼 수 있죠. 그쵸? 요 세 개를 잘 보면 결국 A 교집합 B의 원소를 구할 때 A의 원소랑 B의 원소에서 합집합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몇 개예요? 4개가 되지. 이걸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여기다 이렇게 써놓을 수 있지 않나? A교 B를. 그럼 마찬가지로 또 B랑 C랑 B 합집합 C를 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뭘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B랑 C랑 B 합집합 C 요걸 이용하면 또 B 교집합 C를 찾을 수가 있죠. 같은 방식으로 9 더하기 6에서 11을 뺀다. 그러면 4인가요? 네. 그러면 여기도 4개네. 요것들을 먼저 정확하게 개수를 찾아놔야 그래야 우리가 이 나머지 부분들의 개수도 정확히 말할 수가 있죠. A집합의 원소가 총 10개였는데 여기 4개잖아. 여기가 몇 개야? 여기 6개인 거고. B집합의 원소는 9개였는데 요쪽에 4개 들어갔고 요쪽에 4개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몇 개밖에 없어? 1개밖에 없죠. 이렇게. 그 다음에 C집합의 원소 6개였으니까요. 여기 4개면은 여기는 2개. 자, 이러면은 모든 영역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요 숫자들만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 5개 숫자를 더하니까 얼마예요? 17.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치? 네, 그래서 처음부터 요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풀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고, 이 원소의 개수를 표현할 때는 지금 본 것처럼 이 교집합 부분부터 표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각 영역의 정확한 원소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다. 자, 49쪽으로 가서 네. 끄는 건 안 되고요. 좀 줄여줄게요. 끄면 금방 더워요. 자, 필수예제 17번은요. 60명의 학생에게 영어 수학 문제를 풀게 했더니 영어를 푼 학생은 35, 수학을 푼 학생은 28, 모두 못 푼 학생이 5명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집합이 있고, 자 여기를 영어라고 할게요. 영어는 35명이 아까 풀었다 그랬고, 여기를 수학이라고 할게요. 수학은 28명이 풀었어요. 그리고 전체 집합 60명이고요. 바깥에 여기 바깥에 몇 명 있어? 여기 5명 있죠. 그럼 바깥에 5명이 있으면은 승원아, 영어랑 수학의 합집합은 몇이죠? 55지. 영어 수학의 합집합은 55입니다. 그럼 예안아, 이 55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를 찾을 수 있겠니? 네. 어떻게 찾으면 되죠? 저 A랑 어. A랑 B 공유하면 어. 8이요. 뭔 소리야? 네? A랑 B의 교집합이 8이라고? 네, 8이 아니고 자, 정리됐으면 말해봐. 교집합이 몇 명이야? 우리 이 합집합을 구할 때 합집합을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각각의 집합의 원소를 더한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 저거를 빼요. 교집합을 빼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들어갈 게 얼마냐는 질문이야 지금. 누구예요? 아, 얘네들이 더하면은 63 아니에요? 아 3이네요. 네. 너 숫자 잘 안 보이지 지금? 8이요. 숫자 잘 보여 안 보여? 잘 모릅니다. 근데 왜 그래? 8이에요. 8입니다. 8. 그치? 그래서 교집합 요 자리에 지금 8명이 들어가요. 여기에 8명이 들어가면 혜원아 여기는 몇 명이야 그럼? 20명이고요. 요 옆에는 몇 명이야? 27명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벤 다이어그램 완성됐어. 그럼 얘를 보면서 이제 1번부터 대답하면 되는데, 영어와 수학 문제 중에 적어도 한 문제를 풀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영어 집합에만 들어가도 되고 수학 집합에만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교집합에 들어가도 되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영어와 수학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이냐 이런 질문인 거죠. 적어도 하나를 풀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미 알죠? 이거 얼마지? 55. 그 다음에 서연아 영어와 수학 문제를 둘 다 풀었어요. 이거는 집합으로 따지면 뭐야? 뭐라고요? 합친 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잠시만요. 링크를 보내는데 또 종료가 됐네. 영어와 수학을 둘 다 풀었다. 그지? 영어에도 들어가야 되고 수학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교집합을 말하는 거죠. 그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몇이다? 이미 아까 구해놨죠? 8이라고.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8. 그 다음에 영어 문제만 풀었다. 영어 문제만 풀었다 그러면 어디예요? 여기지 여기 그치? 여기 교집합 빼고 요 부분. 그래서 영어 문제만 푼 학생은 27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한 문제도 못 푼 학생은 5명이 되는 거고 맞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딱 한 문제만 푼 학생은 요거하고 요거를 더한 것이 딱 한 문제만 푼 학생이죠. 맞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50페이지로 가서 자, 50페이지에 발전 예제 13번 볼게요. 50쪽이다 재현아. 50쪽. 네.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요거하고 요거에 대해서 요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거 질문 되게 많이 하는 문제거든요. 자,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전체 집합 U가 30개인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A 집합이 22개인 걸 알고 있고 B 집합이 17개인 걸 알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기 교집합에 최소한 몇 개는 들어가야 이게 말이 될까요? 여기에 최소한 몇 개의 원소는 꼭 필요할까? 몇 개? 9개. 9개는 꼭 필요해요. 명재야, 왜 9개가 꼭 필요하지? 이거 그 합집합 구하는 공식에서 어. A를 더한다는 교집합이 9개는 돼야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9개보다 더 적어지면은 무슨 상황이 벌어져요? 집합이 전체 집합. 그렇지. 전체 집합을 오버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교집합 부분에 최소한 9개는 들어가 있어야 그래야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동일해지는 거예요. 이게 전체 집합이 더 큰 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게 더 크면 이거는 문제가 되잖아. 그치?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교집합 자리에다가 최소한 몇 개는 넣어야 될까를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얘하고 얘가 똑같아지는 순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0개가 되는 순간 그때 교집합을 구하면 9개가 되죠. 그러면 이 9개는 승원아 라지 M이야 스몰 M이야? 이래서 내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계속 뭐라 그랬지? 여기에 최소한 몇 개는 넣어야 되니? 라고 말했잖아. 적어도 몇 개는 들어가야 돼? 라고 말했잖아. 그러면 이 9개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이에요. 교집합의 최소값이 9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까지는 잘 구하는데 오히려 이걸 잘 못 구해요. 이게 더 쉽거든. 자, 최대값은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치. 여러분 최대값은 뭐야? A하고 B가 최대한 많이 겹치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내가 많이 겹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이렇게 포개지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내가 이 A랑 B를 이렇게 안으로 밀어넣고 하다 보면 최대한 밀어넣으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B가 그치? B 집합이 원소가 더 적잖아. B 집합이 A 집합 안에 쏙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 가장 교집합이 많은 상황이다. 그치? 그래서
이 그림은 교집합이 가장 적을 때를 그린 거고 교집합이 가장 많을 때를 그리면 요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거. 그치? 요 상황이 교집합이 가장 많은 상황이고 그때는 B집합의 원소인 17개 자체가 교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교집합이 가장 많은 순간은 두 집합을 완전히 포개버린 거다. 그치? 그래서 집어넣어버린 거 그게 최대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답은 얼마? 26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하나 해볼게요. 65번 한번 해보자. 방금 설명한 걸 이해했다면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65번. 금방 푼 사람도 있고 막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는데 A 합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라 그랬잖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A 합집합 B라는 거는 A의 A 플러스 NB에서 요걸 뺀 거잖아요. 아이고, 요걸 뺀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NA와 NB의 값은 지금 고정이 돼 있잖아. NA가 15개고 NB가 26개니까 이거 더한 건 고정이 돼 있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작아지고 반대로 얘가 작아지면 얘가 커지는 거지. 그럼 지금 봐봐. NA 교집합 B가 7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요놈의 최소값이 얼마예요? 요놈의 최소값이 7인 거지. 그러면 요 자리가 7이 됐을 때 그때 얘는 얼마가 되지? 그때 얘는 계산해보면은 34가 되지. 그 34가 바로 얘의 무슨 값이야? 얘의 최대값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똑같이 지금 요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번에는 요 교집합이 가장 커지게 만들어 볼게. 교집합이 가장 커지게. 방금 위에 문제에서 설명했잖아. 교집합이 가장 커지는 거는 최대한 안으로 밀어 넣은 거니까 얘네 둘이 A가 B 안에 쏙 들어간 게 가장 커진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얘 하나 교집합이 몇 개가 돼 그때는? 너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7이요. 일로 와. 요 앞으로. 15요, 15. 앞으로 와 빨리 와. 아 이죠. 빨리 와. 또 금쪽이구만 금쪽이. 우리 반에 금쪽이네요 얘네가. 자 여기서 교집합이 가장 많을 때 얼마라고 금쪽아? 15요. 15요. 그쵸? 그럼 여기다 15를 집어넣었어. 그럼 그때의 합집합은 몇 개가 돼요? 26이 되겠지. 그럼 이 26이 합집합의 무슨 값인 거야? 최대 최소 중에 최대요. 아니, 최소요. 최소가 되는 거지. 최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교집합과 합집합은 A, B가 정해져 있다면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서 답은 얘네 둘이 더해서 60 이렇게 푸는 거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좀 보겠습니다. 52쪽 볼게요. 52쪽. 자, 52쪽에 보면 스텝 2에 38번을 볼 건데 이건 이제 앞쪽에 이제 특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건너뛰었거든요. 이 문제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38번 문제를 보면 자연수 K에 양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럼 예를 들면 A2 그러면 뭐예요? 2의 배수들의 집합이죠. 2의 배수들의 집합 뭐 2, 4, 6, 8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A4는 뭔가요? 4의 배수들의 집합이니까 4, 8, 12, 16 이렇게 가겠지. 그럼 지금 이 두 가지 집합을 봤을 때 이 두 집합 사이에는 포함관계가 있죠. 포함관계. 승원아, 어느 집합이 어느 집합을 포함하니? 그 밑에 집합이 위에 집합을 포함하고 있어요. 아, 얘가 얘를 포함하나요? 위에 집합이 아래 거를 포함. 위의 집합이 원소가 더 많은 겁니다. 그죠? 2의 배수들이 훨씬 많지 4의 배수보다는. 그래서 2의 배수들이 4의 배수들을 포함하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가 서로 간에 지금 약수배수 관계가 있는 거잖아. 4가 2의 배수죠. 그죠? 그런 관계가 있으면 요집합이 요집합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내가 A3을 하나 써보면 A3은 3, 6, 9, 12 이렇게 나가잖아. 여기서 이거는 뭘까요? 이거? 요집합과 요집합의 교집합. 그러면 몇의 배수만 남을까? 6의 배수들이 남겠죠. 그쵸? 그래서 이 A2와 A3의 교집합은 A6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뭐 외우거나 뭐 그러지 않아도 사실 이게 몇의 배수인지 이렇게 써놓고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죠. 그쵸? 그 정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38번 문제로 가보면은 요게 나왔네요. 요게 이렇게. 4의 배수들과 6의 배수들의 교집합. 그러면 윤지야, 이건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A하고 뭐 A3, 뭐 A10 이렇게 말하면 돼요. A4와 A6의 교집합이 어떤 집합일 것 같아요? 4의 배수들과 6의 배수들의 교집합. 6의 배수들일까? 6이 4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4의 배수들과 6의 배수들 중에 겹치는 것. 이거는 공배수의 개념이잖아. 공배수. 4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공배수는 결국 얼마의 배수예요? 12의 배수지. 4와 6의 최소 공배수가 12니까. 써보면 되잖아. 이게 4의 배수고 6의 배수면은 6, 12, 18, 24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그럼 겹치는 거, 처음으로 겹치는 게 얼마야? 12잖아. 그치? 그러니까 12의 배수들의 집합이 된다고. 얘는 A12가 돼야 돼요. 그죠? 그렇다면 1번식은 이런 거예요. AM은 A12에 포함이 된다. 이런 거죠. 그죠? 자, 12의 배수들 중에 AM들이 들어가 있어요. AM들이 12의 배수에 포함돼. 그러면 여러분 이 M 값은 12보다 커야 될까요? 12보다 작아야 될까요? 이 숫자가 작아지면 이 집합은 더 많아져요. 아까 봐봐. 아까 이거 봐봐. A4라는 집합이 오히려 A2라는 집합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AM이라는 집합이 A10이라는 집합에 들어가 있으려면은 M 값이 12보다 어때야 돼요? 더 큰 숫자여야 돼요. 단순히 크다고 되는 게 아니라 12의 뭐가 돼야 될까? 12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12의 배수들을 여기에 포함되려면 막 24의 배수들 아니면 뭐 36의 배수들 이런 숫자들이 나와야 이 집합에 얘가 들어간다고요. 그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M은 12의 배수. 근데 그 자연수 M의 최소값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몇이라고 할 수 있어? 그냥 12라고 볼 수 있죠. 12. 그치? 12의 배수 중에 가장 작은 건 12 자신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으로 가서 두 번째 식은 A8 합집합 A12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우리가 하나의 집합으로 딱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만약에 교집합이었다면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합집합이면은 8의 배수도 들어가 있고 12의 배수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것 자체가 A 몇 이렇게 표현될 수는 없죠. 그쵸? 하지만 우리가 이 집합이 어디에 포함되느냐라고 말하면 요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8의 배수들이랑 12의 배수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얼마의 배수니? 물론 2의 배수이기도 하죠. 그렇게 따지면 1의 배수이기도 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 n자리에 들어갈 숫자 중에서 가장 큰 놈이 궁금해. 4의 배수. 그렇지. 4의 배수들만 해도 얘네들 다 들어가 있고 얘네들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8의 배수들과 12의 배수들을 모두 포함하면서 그러면서 n값을 가장 크게 만든다 그러면 n값은 4가 돼야 돼요. 여기에 1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되고 4 넣어도 되는 거야.
여기에 1 들어가면 그게 무슨 집합이에요? 그냥 자연수 집합이에요. 자연수 다 되는 거지. 2 들어가면 무슨 집합이에요? 짝수 집합이지. 그죠? 그런 집합에도 얘도 포함되고 얘도 포함되고 다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큰 4라는 숫자를 집어넣어도 4의 배수에도 여기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n의 최소값은 4라고 볼 수 있다. n의 최대값은 4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m의 최소값과 n의 최대값의 합은 얼마예요? 답은 16이 되겠죠. 그죠? 16. 네. 그래서 배수들의 집합은 약수 배수 관계를 잘 살펴보면 되고, 이 어떤 관계가 헷갈릴 때는 우리가 이런 숫자들을 몇 개 써놓고 이런 집합들을 몇 개 설정을 해놓고 이걸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아, 이렇게 둘이 합집합하면 뭐가 되는구나, 교집합하면 뭐가 되는구나, 이런 거. 조금만 더 얘기해 볼까? 그럼 얘네 둘을 서로 교집합하면 뭐예요? A2와 A4의 교집합? A4, 그쵸? 이해되나요? 2의 배수와 4의 배수 중에 겹치는 거 4의 배수지, 그지? 근데 A2와 A4의 합집합, 이건 뭐예요? A2 이런 게 만들어진다고. 그쵸? 이것도 우리가 자주 했던 큰 놈 작은 놈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A4들이 작은 놈이고 A2가 큰 놈인 거잖아. 그러므로 교집합하면 작은 놈, 합집합하면 큰 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9번. 근데 1의 예. 배수가 네. 1111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충격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이게 사람 놀라게 해요. 아니, 그러면 2가 1의 배수가 아닌가요? 2가 1의 맞지 않아요? 맞죠? 그러면 저 그 A8이랑 A12의 교집합을 최소값하면 1이에요? 교집합이요? 아니, 합집합의 어. 최소값. 최소값은 1이죠. 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뭐든 최소값은 1이죠. 네. 맞죠? 자, 그래서 다음 문제로 갈게요. 39번으로 갈게요. 39번은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연산을 하나 정의했는데, 자, 이 연산은 어떤 연산이냐면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의 합집합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A 집합과 B 집합이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합집합한 거니까 요렇게 하고 여기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야? 반대쪽 요렇게죠. 요렇게 요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요게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거다 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지금 딱 보면 이쪽도 차집합이고 이쪽도 차집합이고 좌우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다 이렇게 불러요. 대칭 차집합. 자,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기억을 한번 봐봐요. 기억.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대칭 차집합이 AB의 대칭 차집합이다. 식으로 일단 접근을 해볼까?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을, 자, 요 공식에 그대로 넣어봐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A의 여집합, 차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차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되죠. 그지? 근데 우리는 차집합을 항상 어떻게 바꿀 수 있죠? A교 B의 여집합으로 늘 바꿀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그걸 여기다 적용을 시켜볼게요. 얘한테 적용을 시키면 얘 하나,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지? A 여집합 교집합 B요. 맞아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지? 그럼 혜원아, 뒤에 거는 뭐라고 쓸 수 있지? 요거 A가 예. 아니라 봐봐. A에서 B를 빼잖아. 네.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야. 아, 그럼 여기다 뭐라고 해야 될까? B B의 B의
얘 그대로 있어야죠. 여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교집합, A의 A의 여집합, 여집, 아니라 A.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그냥 A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써놓고 보니까 이거는요 B차집합 A 아니에요? 그지? 이거 B차집합 A잖아. 그리고 얘는 뭐예요? 이거 A차집합 B잖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거나 어떤 거야? 똑같은 거죠. 그쵸? 기억은 맞다.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대칭 차집합을 하고 그거랑 C를 했어요. 봐봐. 지금 요게 지금 A, B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내가 요 C를 하나 더 이렇게 설정해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내가 이 빨간 부분과 여기 C라는 집합과 이 빨간 부분과 C라는 집합을 가지고 대칭 차집합을 한다. 대칭 차집합이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느낌이거든요. 지금 이 빨간 부분 봐봐. 이 빨간 부분은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뺐다라고 보면 얘 아니에요? 그죠? 그럼 지금도 보세요. 자, 이 빨간 부분과 C라는 집합을 가지고 대칭 차집합의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을지 보이니? 일단 이 빨간 부분과 자 C를 색칠할게요. C를 이렇게 색칠할게요. C가 이렇게 색칠되면은 요게 C인데 그러면은 빨간 부분과 초록 부분의 합집합 보이죠? 그죠? 빨간과 초록의 합집합에서 빨간과 초록의 교집합을 빼. 그럼 어디가 빠질까? 여기하고 여기가 빠지지 않을까? 이해되나요? 자, 다시 잘 봐봐. 빨갛게 색칠된 부분과 초록색으로 색칠된 부분을 합집합시킨 것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색칠된 부분 전체에서 2번 색칠된 부분만 빼주란 얘기잖아요. 그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는 게 어디라고 볼 수 있냐면 여기 하고요. 여기 남았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러면 이 모양은 지금 A, B, C에 대해서 서로 뭐랄까 돌려도 똑같은 모양이죠. 그죠? 지금 이거 뭐 대칭이라고 보긴 그렇고, 그러니까 A, B, C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셋이 다 겹치는 부분 색칠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도 안 겹치는 부분만 색칠되어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연산을 해도 어떨까요? 상관이 없어요. 그쵸? BC를 얘네 둘이라고 생각하고 A를 여기 위에다 그려놓고 해도 똑같은 그림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얘도 맞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해볼게요. 방금 했던 것처럼. 자, 이번에는 요 놈을 다시 갖고 와서, 자, 요 놈이 지금 A와 B의 대칭 차집합인데 이거하고 A하고 대칭 차집합을 한대요. 그럼 A를 표시해 볼게. A면은 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이만큼 A잖아요. 자, 그럼 이번에도 똑같아. 빨강색과 연두색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예요. 그럼 빨강과 연두의 합집합이면 이거 전체잖아. 거기서 뭘 빼는 거야? 두 개가 포개져 있는 부분을 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를 빼는 거예요. 여기를 빼는 거면 남은 게 어디예요? 이렇게가 되겠죠. 이렇게. 그지? 요렇게가 다 한 번만 색칠된 거니까. 그래서 디귿도 어때? 디귿도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칭 차집합은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형태예요. 자주 등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칭 차집합의 요 모양과 그 다음에 아까 생각했던 요거 있죠. 요거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다. 요거를 적당히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고요. 기역, 니은, 디귿. 자, 그 다음에 그 연습 문제 제일 끝에 거 41번 41번 해보고 이제 뒤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숙제할 때 53페이지는 안 해도 됩니다. 53페이지는 패스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잠깐 풀 시간을 줄게. 41번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근데 설명할 수 있니, 승원아? 열두 명이 답은 답인데 12명이라는 걸 이제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내 친구한테 설명한다. 설명이 조금 난해하거든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승원이 설명할 수 있어? 자, 여기가 뭐 과학, 여기가 뭐 프로그램, 그냥 ABC라고 할게요. 첫 번째 과학을 A라고 하고, 뭐 프로그램 언어 B라고 하고, 영어 논평 C라고 할게요. 근데 A에 가입한 사람이 23명이고, B에 가입한 사람이 28명이고, C에 가입한 사람이 21명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입하지 않은 학생이 4명, 요 바깥에 4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동아리에 모두 가입한 학생이 7명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 이 바깥에 4명이 있다는 얘기는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몇이란 얘기죠? 46이란 얘기지. 전체 50명 있었으니까.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구하는 공식으로 아까 전에 배운 게 뭐였죠? 일단 NA, NB, NC를 다 더한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한다? 뭘 빼줬었지? A 교비 그리고 B 교집합 C 그리고 C 교집합 A들을 빼주고 마지막에 어떻게? 마지막에 A 교, B 교, C를 더하는 이게 공식이었잖아요. 그치? 자, 그렇다면 지금 이 46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46은 자, A의 원소의 개수 23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 28에다가 C의 원소의 개수 21 더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자, 이 둘씩 겹치는 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값을 빼줬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얼마를 더했어? 요걸 더하는 거니까 7을 더하는 거거든.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46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자리에 들어갈 게 얼마인지 일단 계산할 수 있죠. 그지? 요거 몇이에요? 계산해보면 이게 다 더하면은 51에다가 72에서 7 더하면은 79? 79. 그럼 79에서 요거 빼가지고 46 돼야 되잖아. 여기가 얼마야? 33이지. 자, 여기가 33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밑줄근 요게 33이에요. 요게 33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조금 설명하기가 난해한데 이 부분이 33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용해야지 세 동아리 중 두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 수를 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찾고 싶은 데는 어디냐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학생 수를 지금 찾고 싶은 거 아닌가? 그치? 근데 이 33이라는 숫자 안에는 요 가운데 부분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 가운데 부분이 몇 번 포함되어 있을까요? 요 안에는 3번 포함되어 있어요. 왜? 요거에도 가운데 부분이 들어가 있고 요거에도 가운데가 들어가 있고 요거에도 가운데가 들어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33 안에는 7이 3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7이 3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나머지 부분만 찾고 싶으면 여기서 7을 그냥 3번을 다 빼면 되는 거지. 그죠? 7을 3번을 다 빼. 그래서 얼마 되는 거야? 12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도 나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자,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있는 인원수를 요거를 우리가 A명이라고 해볼게요. 요거를 A명.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인원수를 B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들어있는 인원수 요거를 C라고 해볼게요. 요거를 C 이렇게 볼게요. 그럼 지금 이 33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야? A랑 B랑 C를 그대로 더해서 나온 게 33 아닌가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빗금친 부분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A에서 7을 어떻게 한 거예요? 뺀 거지. 그러니까 여기 빗금친 부분은 A 빼기 7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빗금친 부분은 뭐예요? B 빼기 7이에요. 여기 빗금친 부분 뭐예요? C 빼기 7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계산하고 싶은 거는 A 빼기 7 더하기 B 빼기 7 더하기 C 빼기 7 이거의 값이 답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33에서 7을 몇 번 뺀다? 3번을 뺀다. 그래서 12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두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은 12명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뒤에 명제는 개념만 조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명제랑 아까 프린트한 사람들은 내가 거기는 안 뽑았는데 그냥 문제는 안 풀고 설명할 거니까 화면 보시면 돼요. 56페이지에 명제다. 명제가 왔다. 명제야. 명제당원. 명제한테 많이 물어봐야 되겠네. 일단 명제란 뭘까요? 명제란 여기 설명했죠?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이 이 명제의 뜻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뭘까? 아니야. 명제의 뜻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 명확하게. 그치, 명확하게. 애매모호하면 안 된다. 명확하게. 우리 이거랑 똑같은 내용을 언제 했었죠? 집합을 정의할 때도 그랬죠. 집합도 어떤 원소가 그 집합의 원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집합이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명제라는 것도요, 명확하게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으면 그게 명제입니다. 그러면은 윤지는 예쁘다. 명제인가? 네. 윤지는 예쁘다 명제예요? 명제니 승우야? 이거 당연히 이건 명제가 아니죠. 그지? 왜? 100명이 예쁘다고 생각해도 한 명이 예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예쁘다라는 표현 자체는 명확하지 않죠. 그 명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윤지는 여자다. 명제인가? 대답을 못해 얘들아. 윤지는 여자다가 명제인가요? 명제니 승원아? 명제죠, 그쵸? 명제 중에서 어떤 명제예요? 명제에는 참인 명제도 있고 거짓인 명제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윤지가 여자다라고 하면 그거는 참인 명제죠, 그치? 자, 근데 여러분들이 명제 단어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조금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윤지는 남자다. 이거는 어때? 얘도 명제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명제라고 해야 돼, 그치? 명제인 건 맞는데 명제 중에 어떤 명제인 거야? 거짓인 명제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게 명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이거 틀렸잖아 하고 X 표시일 수 있다고요. 그쵸?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명제 중에서는 거짓인 명제도 명제로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짓인 명제도 명제다. 이렇게 요것만 딱 기억해 주시면 명제가 뭐냐에 대해서는 별로 헷갈릴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요런 얘기가 있어요. 명제의 부정. 부정이 뭐니 얘들아? 뭐뭐뭐뭐입니다 에서 뭐뭐뭐뭐가 아닙니다로 바꾸는 게 부정이죠. 그죠? 그래서 명제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라고 뭐뭐뭐가 아니다라고 붙인 것을 그 명제 P의 부정이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앞에다가 물결 표시를 하나 붙여요. 읽을 때는 not P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not P. P가 아니다. 그래서 물결 표시가 붙으면은 부정. 그래서 not P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자, 그 명제 P와 그 부정 not P의 참거짓에는 이런 관계가 있대요. 명제 P가 참이면 not P는 거짓이고 명제 P가 거짓이면 not P는 참이다. 그럴 것 같니? 예한이가 남자다. 이 명제를 P라고 한다면 예한아, P라는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그럼 not P는 뭐예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한이는? 남자가
아니다. 남자가 아니다. 예안이는 남자도 아니다. 이게 납피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보통 P이다의 부정이라고 하면 그냥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남자다의 부정은 남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게요. 그래서 예안이는 남자가 아니다. 이게 거짓이라고, 그죠? 이게 거짓. 얘가 참이었으니까 얘는 거짓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부정은 당연히 거짓이고요. 그 명제가 거짓이면 그 부정은 참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때? 예안이는 남자가 아닌 게 아니다. 그럼 어때? 결국 뭐란 얘기야? 남자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낫이 두 개 붙으면 어떻게 돼? 플러스가 돼요? 네, 그냥 P가 되는 거지, 그치? 그죠? 그래서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되는 거죠. 아닌 게 아니야, 그러면 그렇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낫이 두 개 붙으면 P가 된다. 그 얘기가 이겁니다. 명제 낫 P의 부정은 P다. 낫 P는 P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명제 얘기였고요. 57쪽에는 뭐가 나와요, 이제? 조건이 나옵니다. 조건. 좀 전에 명제는 그냥 그 문장만 딱 봐도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 판단이 바로 끝나는 거였잖아. 그지? 근데 조건이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 X는 자연수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은 참인가? 그럼 거짓인가?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죠. 왜냐면 X 자리에 어떤 숫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잖아, 그치? 내가 X 자리에 5 집어넣으면 참이 되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거짓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X값, 변수가 지금 X죠. 그 변수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인데 그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장이나 조건을, 그런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조건. 얘가 조건이야. 그러면 혜원아, 이 조건을 참이 되게 만드는 숫자들은 뭐가 있죠?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려면 이 X 자리에 어떤 값들을 넣어야 돼? 그죠? 1, 2나 2나 3이나 4나 이런 숫자를 넣어야지 얘가 참이 되죠. 그러면 그 1이나 4나 3이나 4나 이렇게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값들 있지.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진리집합 이렇게 불러요. 진리집합. 얘는 듣고 있니?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그런 X값들만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부른다. 그쵸? 그 얘기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리집합. 그래서 조건 P를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 그것을 조건 P의 진리집합이라고 하고요. 요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밑에 이제 이런 명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인데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P라는 조건은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Q라는 조건은 X제곱 1이에요. 그러면 이 명제, 이 조건을 참이 되게 만드는 X값은 뭐가 있어? 요 중에 3, 4, 5 3개가 있죠. 그러면 그 3, 4, 5 3개를 이렇게 집합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집합이 바로 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얘가 참이 되게 만든 X값은 뭐예요? X제곱이 1이다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플러스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지만 지금은 전체 집합에 마이너스 1은 없잖아. 그래서 전체 집합 중에 얘가 참이 되게 하는 것을 고르면 1 혼자죠. 그럼 요것이 Q 조건이 참이 되게 만드는 진리집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게 명제와 조건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럼 이제 그 뒤에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요 얘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아까 전에 부정 얘기했잖아요. 부정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라고 하면 not P의 진리집합은 뭘까? P의 여집합인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니? 그치? 아까 전에 X가 자연수이다 이걸 명제 P라고 조건 P라고 놓으면 그 조건 P의 부정은 뭐예요? X가 자연수가 아니다잖아요.
그쵸? 그럼 아까 전에 x 그 p에 들어갔던 애들 빼고 나머지가 그러면은 not p의 진리집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정의 진리집합은 여집합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정의 부정하면 어떻게 됐어요? 부정의 부정하면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아니다의 아니다 하면 그렇다니까. 이건 마치 뭐랑 연결돼? 여집합에다가 다시 여집합을 하면 누가 되는 거? 다시 P로 돌아오는 것과 연결되죠. 그쵸? 그래서 not P 하면 요것이 P가 되는 것처럼 그치? 진리집합 not P의 진리집합이 P의 여집합인데 거기다 not을 또 붙이면은 여집합이 또 붙는 거니까 다시 P로 돌아온다. 그쵸? 요런 느낌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좀 기본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좀 복잡한 얘기들은 다음 주에 다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개념 원리는 52까지고요. 그 다음에 RPM은 집합 끝이니까 어디니? 집합 끝이면 35. 집합 끝이니까 RPM은 35까지. 여기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오늘 집에 갈 수 있는 조건, 오늘 도장을 어디까지 찍어야 된다 그랬죠? 43에 23까지였습니다. 개념 원리 43, 그 다음에 RPM 23. 이미 목요일날 도장을 다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귀가하시면 되고요. 아직 안 끝났다 하면은 마무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들아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강 시작이죠? 특강 1시 20분까지 여기 교실로 오시면 돼요.